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조타의 김경섭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요즘도 코로나19 소식에 마음이 좀 무겁지만요. 달력을 보니까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보름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네. 하지만 올 추석 코로나19 때문에 명절다운 명절 보내지 못할 것 같죠. 그렇습니다. 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산발적 감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추석은 분위기에 따라 오지도 가지도 않는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명절은 뭐니 해도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왁자지껄 대화를 나누는 게 제맛 아니겠어요? 네. 아무튼 이 코로나19가 우리네 명절 문화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올 차례상 비용이 10%나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고요. 네. 또 앞으로 정부 비축 물량과 계약 재배 물량이 풀리면 가격이 점차 완화된다고 하니까 이번 추석장은 좀 천천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태풍의 피해도 심각했었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해서 청탁금지법 상한액을 일시 조정했다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도 잘 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 방역수칙 더욱 철저히 지켜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건강까지 선물하는 그런 명절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랑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이제는 가을이 왔음을 완연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일교차는 더 커지고 있어요.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될지 전해주시죠. 네, 어느덧 9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대전의 기온은 18.2도로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과 충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진 곳이 있습니다. 점차 안개는 걷히겠고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하늘빛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6도, 대전 27도, 공주 27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오후부터 밤사이 충남 북부 지역에는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너튜브 세대의 1세대죠. 박막내 할머니, 또 시니어 모델 김칠두 씨 등 요즘에 이렇게 노년층을 아주 활기차게 만들어 가고 있는 신노년층 58세대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84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2만 킬로미터가 넘는 순례길에 오른 할머니가 계셔서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는 할머니가 되고 나니까 세상을 위해 한 일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지순례길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순례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기도 하고 세월호 희생자분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요. 90이 되는 해에 인도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담요와 쌀을 나눠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하루에 100분씩 걸으면서 체력 단련도 하고 또 얼마 되진 않지만 노령연금도 차곡차곡 모으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아직 청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녀의 말씀에서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예. 사실 저도 아직 엄마가 되어보진 못했지만 엄마가 되면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어도 계속 주고 싶다고 하잖아요. 예. 네, 이분의 모습을 보니 엄마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엄마, 어머니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아무래도 어머니의 손맛,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사진 사연 주제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엄마의 맛이라고요. 옛날에 해주셨던 엄마의 그 손맛을 보내주셔도 좋겠고 아니면 엄마와 관련된 다양한 사진들이 있으면 사진 사연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상아 리포터는 이 엄마의 맛 하면 네. 특히 더 떠오르는 그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해주시는 게 다 맛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특별한 건 약밥, 약식이라고 하죠. 오. 그 찹쌀에다가 대추 넣고 각종 견과류 넣고 이렇게 맛있게 쪄낸 건데 이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이제 맛있는 견과류가 더 많이 들어가고 조금 덜 달게 만드니까 제 입엔 딱 맞더라고요. 아주 와. 감사하게 먹고 품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약밥 예.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엄마의 최고의 맛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지만 요맘때는 좀 칼칼한 순두부찌개가 아. 생각이 나는데요. 네. 참 가을이 돼서 그런지 엄마의 손맛처럼 그리워지는 게 많아지는 계절인데 오늘은 이 가을을 닮은 마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이 가을이 성큼 다가왔잖아요. 이 마을, 이 계절이 정말 생각나는 마을이었습니다. 사실 이 마을에 가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평생 농사만 짓던 어르신들이 3년 전부터 이 글을 짓기 시작했어요.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수준급이어서 정말 놀랐거든요. 이 시를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을입니다. 보령 봉성리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문화예술의 향기가 마을 곳곳에 스며 있는 곳.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 보령 봉성리로 떠납니다. 여기는 보령댐 인근에 위치한 깊은 산골 마을 봉성리입니다. 제가 뭐 하고 있었냐고요? 다가오는 가을을 맞아서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아참, 그리고요. 봉성리 분들이 이렇게 책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이 마을에 사는 작년 마을 공동체 시집 봉성리 사람들을 출간했다고 하는데요. 시인들이 사는 마을일까요? 마을 탐구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봉성리 어떤 마을이에요? 아, 봉성리 마을은요, 고려시대 때부터 도자기를 구웠던 마을이고, 네. 또 광산 지역이어서 폐광과 또 2억 년 전 화석이 있는 청석광이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역사가 깊은 마을이네요. 예, 근데 맞습니다. 오다 보니까 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령호 드라이브길을 만날 수 있는 봉성리 마을. 주민들이 문화예술 마을로 갖고 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마을 곳곳에서 시를 새긴 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우 놀랐어요. 저는 시를 시집에서만 봤지 이렇게 돌들 안에 적혀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아, 이 시비는요, 네. 제가 석공예가로서 국내의 유명한 본인들한테 시를 받아가지고 제작해서 마을을 갖고 가고 있는데요. 우리 마을에는 시를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네.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와 가야죠. 25년 전 시인이자 석공예가인 김유재 교장이 봉성리에 터를 잡고 3년 전 문화예술학교를 열었는데요. 평생 농사만 짓던 주민들이 시를 접하고 너무 어렵지 않을까 처음엔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민들 모두 시에 푹 빠져 있다고 하네요. 제가 여기 이 동네 기촌한 지 3년 됐는데요. 시를 워낙에 좋아했었는데 보령댐길 오면서 다 시잖아요. 거리마다. 근데 마치 이 동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게 됐어요. 창작 시들도 다 하고요. 창작 시요? 시를 그럼 직접 짓는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3년 전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봉성리 주민들. 한 달에 2번 있는 시창작 교실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사물들이 시의 영감이 되고 소소한 삶의 일상이 아름다운 시가 됩니다. 봉성리 주민들의 인생 스케치 한번 만나볼까요? 호수아비, 민일순, 작대기 서로 맞대어 기둥 세워놓고 몸 만들고 눈, 코, 입 붙이고 허전한 호수아비 뻘을 나르게 두 손 만들어주마. 아버님이 읽어주신 이 허수아비 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허수아비의 시에 담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손이 한자 없으니까 네. 두 손 맹그러지면 헐 춤추게 맹근다고 써. 그래서 훨훨 춤추게 만든다라는 네. 표현도 쓰시고 아버님 이렇게 평생 시를 안 쓰시다가 네. 딱 쓰니까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 생각하는 걸 시로 표현한 게 좋지 뭐. 질문하지 말고 한국대학에서 한번 써봐. 저도 한번 써볼까요? 네, 써봐. 저도 한번 써볼게요. 갑작스런 어르신의 요청에 저도 시 쓰기에 도전해봤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침착하세요. 이 마을로 말할 것 같으면 문화예술로 아주 유명한 마을이랍니다. 좋은 게 이것뿐이냐고요? 청정환경 속에 위치한 이 마을은 근처에 보령댐도 있다고요. 다들 봉성리 마을 기억하셨다가 시 한 편 읽으러 오세요. 잘했죠. 김유재 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을 공동체 시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일취월장하는 주민들의 실력에 정작 시인으로 등단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시를 쓰니까 좀 시 쓰기 전과 후 달라진 점이 있으세요? 다 옛날에는 그냥 지나치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지금은 시를 쓰고 본 게 산을 쳐다봐도 청산이 되고 봄에는 진달래꽃도 피고 가을에는 단풍도 지고 그런 걸 보면 다 생각이 들어가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와, 벌써 시 한 편이 나온 것 같아요. 주변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시 쓴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는 어떻게 말하세요? 엄마 그 나이에 그래도 시 쓴다는 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창구대장, 네. 우리들은 집에서도 시를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도요? 예, 자작시를요? 예.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진짜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던 지루한 일상이 확 바뀌었다는 봉성리 주민들. 불안 포기, 바람 한 점, 햇살마저도 새롭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와 농사일에만 전념했던 주민들이 인생 후반전에 만난 시 덕분에 삶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 생활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각날 때 그때마다 그때 쓰는 거라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조금 좀 심도 있는 좋은 시를 좀 쓰고 싶은데 아버님,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면 어머님 시 쓰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촌에서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바쁘고 그런데 그 짬을 내서 한다는 것이 좀 대견스럽고 뭐 그래요. 엄마는 훌쩍 자라 이제 성인이 된 자식들을 떠올리며 시를 씁니다. 생각만 해도 벅찬 행복이니까요. 이쁜 도둑 미운 짓 하면 금방이라도 혼내주고 싶고 그런 때 돈 달라고 하면은 안 주고도 싶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아도 마음이 풀리면은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자식은 애물단지 밉다가도 이쁜 도둑. 밉다가도 이쁜 도둑 강병금. 새롭게 세상을 보는 안목 때문일까요? 이 마을에는 새로운 농작물에 도전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이 작물은 대체 뭘까요? 더 궁금해집니다. 특별한 채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게 공심채예요. 공심채? 예.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베트남 거요. 5년 전부터 베트남에서 시집 온 아내와 동남아시아 채소를 제외해 인터넷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신기해요. 여기 보령에서도 이런 베트남 작물이 자란다는 게 여기서 어떻게 맞아요, 잘? 기후가 이제 한국의 여름 날씨하고 베트남 기후하고 비슷해요. 공심채 말고도 또 다른 작물도 있어요? 예, 뭐 고수도 있고, 오, 민트, 이제 여러 가지 네. 채소가 많이 잘 자라고 있어요. 오, 여기서 세계 여행할 수 있겠는데요, 음식으로? 예. 천천히 자세히 보면 매력 있습니다. 오래 보면 더욱 사랑스럽습니다. 보령 봉성리가 그렇습니다. 봉성리는
최고의 청정 지역으로서 유래는 한 400년 전부터 풍천님씨 직송촌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성이 와서 잘 어우러져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물이 흐르고 공기가 좋아. 봉성리 마을 이 어르신들이 이 장수 마을로 이렇게 뽑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공장도 없고 축사가 없어 아주 공기가 좋고 환경적으로 아주 우수한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은 세계 최고의 문화예술 마을을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요. 목표는 시비와 문학비 1000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여 기를 제작하여 마을 입구에서부터 마을 전체를 공원화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셔서 마을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찾아주세요. 세월에 박제되었던 순진무구한 마음들이 시를 만나 세상의 빛을 봅니다. 모두가 시인이 되는 봉성리에는 가을 낙엽처럼 시들이 흩날립니다. 여유롭게 시를 읽으며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봉성리로 가을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앞서 어머니 하면은 음식이 먼저 떠오른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예쁜 도둑이라는 시를 좀 들어보니까 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네. 어머니 생각이 더 난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많이 계실 예. 것 같아요. 이게 그 시로 순수하게 부모의 마음을 또 담백하게 잘 표현하셨는데 시 듣다 보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께는 이 밉다가도 이쁜 도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데 오늘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을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서 소개해드린 그 시를 저도 한번 살짝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예, 예. 이 사물을 향한 통찰력과 정말 그 삶의 애환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네. 정말 수준급의 시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네. 정말 놀랐거든요. 이 마을 어르신들이 쓴 시를 이번에도 올해도 마을 공동체 시집으로 출간을 한다고 합니다. 더욱 기대가 되고요. 평생 농사만 짓다가 이렇게 시를 짓고 나서 삶의 활력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반가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마을 주민 20여 분 정도가 이 시 창작 교실에 나와서 시를 쓰고 계시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혹시 등단하는 어르신 계시다면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그 좋은 소식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시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장상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 퀴즈 풀고 다 맞추고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길 바라면서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방금 전에 보령 봉성리에서 이 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와 관련된 문제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오늘 마을 탐구 생활에서는 보령 봉성리의 시인들 만나봤는데요. 이 시에서 소리의 효과에 관한 일체 현상을 총칭하는 말로 시적 인상을 더욱 깊게 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어조 형성에 기여하는 문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선율, 2번 침상, 3번 운율. 네. 예, 선비들은 이 시를 읊조리면서 이 시조한수 이렇게 짓는 네. 게 또 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비들끼리 서로 한번 운을 띄워보시게 하면 운을 띄워보시게. 하면은 또 이렇게 시조를 서로 이렇게 네. 주거니 받거니 네. 그런 모습이 사극에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왠지 선비 같으시네요, 오늘따라. 제가요? 네. 또 아침 가족분들은 운이 좋으셔서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니까. 그렇죠. 예. 자, 첫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운율입니다. 운율은 이 시문의 음성적 형식으로 특정한 위치에 동일한 음문이 반복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운과 동일한 소리 그 덩어리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현상을 뜻하는 율이 합해진 말입니다. 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이 김소월 시인의 유명한 진달래꽃이라는 시잖아요. 네. 이 민족적인 한의 정서도 담겨 있고 민요조의 전통적 운율이 결합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정시를 뜻한다고 합니다. 왠지 이 시를 읊으니까 뭔가 음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뭔가 노래가 될 것 같은데. 노래할까 봐 얼른 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요. 노래가 필요 없고요. 제철 과일에 관한 문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실까요? 보여주세요. 3, 2, 1. 시원하고 맛이 달며 속살은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약간 오톨토돌한 식감이 느껴지는 과일인데요. 3,000년 전부터 재배가 되기 시작해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배, 2번 감, 3번 사과. 세 가지 다 이번 제사상, 차례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과일인데요.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빵빵할 때 이 과일을 먹으면 소화가 배로 잘 될 것 같은 그런 과일이기도 합니다. 뭐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경험담이겠네요. 그렇죠? 네, 배부를 때 이렇게 배를 먹었던. 네. 네. 네, 정답도 나왔습니다. 네. 시간 다 됐네요. 네, 시간 다 흘러가고 있는데요. 배, 감, 사과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배죠. 배는 수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9월부터 11월까지가 제철인데요.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며 유기산과 비타민, 섬유소 등이 풍부해 기관지 질환이나 해독 작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배의 맛에 반한 그리스 역사가 호모는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배는 특히 수분이 많고 당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요즘 햇배가 수확이 제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철 맞은 과일, 배 많이 드시면서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재미있는 상식 퀴즈 준비했는데요. OX 퀴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풀어보시죠.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간발의 차는 손톱만큼의 차이를 말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긴 한데요. 이 간발의 차가 굉장히 미세한 차이를 말하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손톱보다 더 미세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네. 거예요. 손톱이 예. 꽤 크더라고요. 네, 뭐 손톱 저는 지금 긴 것 같은데 네. 좀 자르긴 해야겠지만 이 손톱보다는 더 작은 차이, 아주 미세한 차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O를 골라주시고요. 아니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이 간발은 아주 잠시 또는 아주 적음을 이르는 말로 간발의 차는 머리카락만큼이나 미세한 차이를 말합니다. 뭐 눈앞에서 아깝게 버스를 놓쳤을 때 간발의 차이로 놓쳤다. 또 아슬아슬하게 경기에 이겼을 때 간발의 차이로 경기에서 이겼다. 뭐 등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네. 손톱보다 더 작다. 뭐 머리카락인 줄은 처음 알았네요. 네. 그래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식품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 조리법까지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레토르트 식품, 2번 패스트푸드, 3번 밀키트. 좀 비슷하긴 한데요.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네. 좀
연상될 수 있도록 좀 힌트를 드려보자면 네.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들, 네. 용어들 많이 쓰잖아요. 네. 예. 그 중에 하나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검사할 때 이 진단 키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우리가 들었었어요. 네. 예.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네, 이렇게 이렇게.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주는 것들을 키트라고 하는데 예. 네, 뜬금없이 이 말을 꺼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일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밀키트입니다. 이 밀키트는 식사 밀과 키트라는 뜻으로 미리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게 조리법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쿠킹박스, 레시피박스라고도 불립니다. 네. 이 밀키트는 외식보다 저렴하게 또 간단하게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재료를 구입하고 손질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식하기 힘든 요즘 소비자로부터 점점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문학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조선시대 문인 김만중이 지은 장편소설로 인간의 부귀영화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불교적 인생관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허생전, 2번 구운목, 3번 사시남정기. 네. 참 우리가 인생 덧없다 할 때 뭐 일장춘몽, 네. 호접지몽 뭐 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꿈에 관한 이야기 또 많이 할 때 몽자를 또 많이 쓰는데 네. 네. 자, 여기서 허생전, 구운목, 사시남정기. 힌트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겠네요. 1번, 2번, 3번 중에 네,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구운몽입니다. 구운몽은 조선 숙종 때의 문인 서포 김만중이 유배지에서 쓴 한글 소설입니다. 구운몽에서 구는 성진과 18선녀를 가리키고 모는 인간의 삶을 나타났다 사라지는 구름에 비유한 것으로 즉 구운몽은 9구름의 꿈, 9사람이 꾼 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마을 탐구 생활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장상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엄마의 맛입니다. 네.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음식, 잊을 수 없는 그 음식의 맛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어머니와 관련된 사진 있으면 많이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뭐 엄마의 밥도 생각이 나지만 요즘 혼자 하는 행동들이 뭐 사회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뭐 혼자 여행을 간다든지 영화를 본다거나 혼술을 한다거나 그런데 혹시 혼밥은 잘 하시나요? 아, 저요? 네. 저는 혼자 가서 이렇게 밥 먹는 거 멋쩍어서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더 못하겠더라고요. 아. 예. 하지만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예, 혼밥너 취향 저격 맛집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솔로라고 대충 먹는다는 편견은 이제 그만. 혼밥너를 유혹할 맛집들로 고고고. 오늘의 첫 번째 맛집, 혼자도 쑥스럽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좌석 배치도 완벽하죠. 과연 어떤 음식이 기다릴까요? 안녕하십니까, 혼밥 좌선생입니다. 이렇게 앞에 방자유기에 이렇게 이쁘게 담긴 음식들을 앞에 놓고 혼밥을 즐기러 왔습니다. 방자유기에 이렇게 음식이 놓여진 거 보니까 제가 마치 평생 혼밥을 즐기던 왕이 된 듯한 그런 느낌. 김이상궁 들거라, 중전,
금전 없느냐? 요거 돌문어. 우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돌문어. 야, 새콤달콤하게 요거부터 에피타이저로 딱 먹어보고. 야, 이거 문어 식감이 질기지도 않고. 야, 이거 새콤하니 되게 좋은데? 요게 먹고 싶었어요, 요거. 가지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탁 나눠서 안에다가 불고기 같은 거를 좀 넣어놨어요. 간장에다가 살짝 찍어서. 튀김옷이 굉장히 바삭바삭해가지고 가지의 식감을 아예 넘어섰어. 요거 별미인데? 요거 먹으러 와야겠네. 이거는 좀 비비기가 너무 아깝다. 떠먹어야겠습니다. 요렇게 떠먹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게 향이 지금 너무 신선해요, 성게가. 그리고 이게 밑에 씹히는 맛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톳이랑 지금 오이랑 밑에 지금 쪽파랑 지금 다 돼 있어요. 와. 내가 언제 양손잡이가 됐지? 그리고 반찬도 너무 정갈해. 가지에, 깍두기에, 그럼 미역 무침에, 깻잎에도 좀 싸볼게요. 널찍하게 이렇게 탁 이렇게 까. 김밥 싸듯이 돌문어 탁 상큼하게 김밥 말고. 성게 돌문어 김밥 완성. 성게알 비빔밥에 맞서는 또 하나의 별미 전복개우 비빔밥. 전복개우 비빔밥입니다. 이야, 밑에 보세요. 우, 이게 개우입니다, 개우. 전복 내장을 버터에다가 잘 볶아낸 전복도 이렇게 잘 익혀서 사정없이. 와우. 야, 이건 풍미가 엄청나다. 대우 볶음밥을 많이 먹어봤어요. 요즘에는 거의 안 먹어본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그 맛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 맛 아니에요. 건강한 재료로 만든 수량 한상. 드디어 기다리던 라면이 나왔다. 혼밥엔 라면이 언제 나올지. 영양과 맛이 가득 식사 시간을 꽉 채워줄 특별한 라면들이 나왔습니다. 외로운 미식가 좌영국, 혼밥너 좌영국이에요. 외로움은 맛있는 음식으로 푸는 거죠. 이번에는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오사카, 아니죠, 구남동이에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등장. 진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제주 닭육수를 이렇게 푹 끓여서 뭔가 이 뽀얀 이 국물 보세요. 이게 무슨 닭육수야. 고기국수의 그 돼지 사골 뼈를 우려낸 그 육수의 맛하고 똑같은데요. 깔끔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해요. 국물은 일단 합격. 와. 그리고 위에 올려진 이 닭고기 보세요. 여러분들 닭가슴살 굉장히 뻑뻑한 거 아시죠? 저온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익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퍽퍽한 닭가슴살도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보셨어요? 푸딩. 굉장히 신선한 갈치살, 굉장히 신선한 고등어살, 그만큼 부드러워. 와, 수비드 닭도 일단 통과. 그리고 이곳만의 또 자랑할 점. 자가제면 내가 직접 만들었다. 면을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와. 면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기대로다, 기대로. 저같이 양이 많은 사람들은 한 그릇 더 시켜 먹어야겠다 이러잖아요. 면하고 먹어보세요. 면을 넣어줘. 그리고 하나 더 시키려고 그러면 아니에요, 손님. 밥을 말아 드세요. 밥을 줘요. 다음 메뉴는 탄탄면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비비듯이. 아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고 구수한 향 뒤에 굉장한 향신료가 숨어져 있어요. 지금 뒤에 강한 향신료의 향이 그냥 뻑하니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향신료 중에 팔각, 정향 뭐 이런 굉장한 강한 향을 내는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듯한 느낌?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향신료. 제주닭과 자가제면의 어메이징한 만남. 눈치 보지 않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걱정 없이 제대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건 안 비밀. 취향 따라 입맛 따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혼밥로 저격 맛집들. 여러분의 선택은? 네. 제주에는 뭐 나홀로 여행객들도 많이 가잖아요. 네. 아무리 타지에 가더라도 혼자 밥 먹는 게 쉽지 않은 분들도 참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린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정말 취향 저격이겠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좌석 배치가 혼자 앉기에도 어색하지가 않고 네. 메뉴도 혼자 먹기에 부담이 없네요. 예, 고기의 맛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곳이니까 혼자 여행을 즐기는 혼행족들에게 안성맞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화면을 보면서 당장이라도 정말 달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요즘에는 뭐 어디론가 쉽게 떠날 수 없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우울해져서 이럴 때 좀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좋겠죠.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이경림 씨는 그림 그리기가 네. 취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 그림 그리는 시간에는 집중력도 높아지고 성취감도 더욱 커지겠죠. 네. 이런 그림들 취미로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포항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최근 꿈틀로 예술지구에 새롭게 문을 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 커피도 즐길 수 있는 공간. 일명 페인팅 카페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꿈틀로에서 페인팅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최수정, 송민영, 서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공간은 3명의 여성 화가가 함께 꾸려가고 있는데요. 각자의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림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은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누구나 오셔서 그림을 그리시거나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림에 소질이 없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즐겁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3명의 여성 화가들. 각자의 작업 공간도 있지만 매주 이곳에 모여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3사람은 어떤 인연으로 모였을까요? 저희 셋은요, 대학 시절 같은 그림을 그리는 대학 동문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부의 삶을 살다가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여성 작가들이다 보니 여기 좀 편안한 공간으로 작업을 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3명이 뭉쳤습니다.
풋풋했던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세 사람의 인연은 벌써 30년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주부의 삶에서 작가의 삶으로 컴백. 함께 멋진 공간을 만들고 있는 세 명의 여성 화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겠죠. 작가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작품을 알아보는 거겠죠. 서은주 작가는 은방울꽃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와, 정말 숲에서 우연히 마주친 꽃밭 같은 느낌이죠. 제 그림에는 꽃들이 많이 그려지는데요. 유화물감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은방울꽃이 가장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은방울꽃 꽃말을 보니까 당신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면 편안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있는데 마침 꽃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편안하게 제 그림을 볼 수 있고 감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편안한 기분을 선물하고 싶다는 서은주 작가. 캔버스 안에 피어난 꽃들이 포근하면서도 싱그러운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요. 수많은 꽃들 중에서 이 은방울꽃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꽃가게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지어서 있는 꽃들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그냥 은방울꽃을 그리게 되는 거는 실물로는 못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가게를 지나가다 보니까 은방울꽃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그 은방울의 향기와 꽃 생김새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꽃보다는 은방울을 가장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송민영 작가가 아크릴 푸어링 기법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아크릴 물감과 겔을 섞어 마블링을 이용해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송민영 작가는 이 기법을 통해 꿈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제 작품의 첫 번째 시리즈는 제가 대구에 살다가 포항을 왔는데 일단 바다에 대한 꿈을 제가 제 작품에 넣었고요. 그 작품의 상징성을 넣기 위해서 제 꿈을 실현하고자 드림 캡처를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리즈에는 주부로서 삶을 살다가 그림을 잠시 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새로운 그림을 다시 시작할 때 함에 있어서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날아오르고 싶은 열망, 제가 지금 다시 도전하는 그런 도전, 그런 거를 작품에다가 넣어서 드림 캡처의 상징성을 같이 연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최수정 작가는 아크릴 페인팅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여성을 표현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강렬한 색채, 그리고 손에 든 칼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어떤 주제를 담고 있을까요? 작품에 나오는 이 여자는 그 칼을 항상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예쁘고 여성스럽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나약한 그림을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여자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나 한 칼 있어. 나 건드리지 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자로서, 주부로서, 엄마로서 사는 그 모습보다 그냥 좀 더 멋지게 작가로서 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부의 삶을 사는 동안 도전하지 못했던 아쉬움과 펼치고 싶은 꿈을 작품에 담고 있다는 새 여성 작가. 그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페인팅 카페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고민한 부분은 사람들에게 그리기의 즐거움을 전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림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페인팅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데이 클래스 수업을 하고 있고요. 원데이 클래스 수업 중에서 아크릴 페인팅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하면 누구나 집에 가져가서 걸 수 있을 만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3명의 작가가 돌아가면서 매일 새로운 수업을 진행합니다. 컬러링북 같은 걸로 그냥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로 아크릴 물감을 해보니까 조금 더 수준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포항은 유아는 많은데 아크릴 페인팅은 처음 접해보는 수업이라서 더 재밌고 흥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세 작가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이곳의 장점인데요. 패브릭이나 가죽의 그림을 그리는 마카주와 도자기에 그리는 서양화도 이곳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곳 페인팅 카페는 원데이 클래스뿐만 아니라 갤러리 공간으로도 사용 중인데요. 오늘은 꿈틀로 입주 작가이기도 한 박승태 작가의 개인전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네요. 지역에 계시는 여성 작가 3분이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전시를 열게 돼가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전시를 통해가 이 3분들이 더 잘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전시부터 원데이 클래스까지 세 여성 작가의 꿈이 펼쳐지는 멋진 문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페인팅 카페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그 이름에 걸맞은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요. 지금 이제 지역 작가들 위주의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다양하게 이제 많은 작가들을 초대해서 전시를 그러니까 다양한 걸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카페도 조금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커피도 마시면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직접 그리고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문화 맛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오래 사랑받는 지역의 100년 문화 맛집이 되길 응원합니다. 네. 30년 지기 우정을 나눈 친구들이 함께 페인팅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언제나 함께 있으니까 든든하고 또 함께 있어서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세 분이 똘똘 뭉친 덕분에 시민들이 특별한 문화 공간과 아늑한 카페 분위기를 즐길 수가 있고 또 그림까지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멋진 문화 맛집으로 쭉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지역의 날씨 다시 한번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산뜻한 아침 시작하셨나요? 부쩍 선선해진 공기가 가을이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지금 이 시각 대전의 기온은 20.1도로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가을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만두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6도, 공주 27도, 대전 27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오후부터 밤 사이 충남 북부 지역에는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엄마의 맛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813번님, 개성이 고향이신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주 해주시던 개성 만둣국과 애호박찌개가 생각이 납니다. 와. 지금은 직접 해주실 순 없지만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네. 개성 만둣국과 애호박찌개. 와, 어떤 맛일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맛보기 힘든 그런 음식들이네요. 예.
7471번님, 우리 어머니는 추석이 돌아오는 이맘때쯤이면 자연산 쌀이버섯으로 김치찌개를 해주셨어요. 사진은 제가 직접 김치를 볶고 버섯과 고기, 애호박을 넣어 만든 버섯찌개인데 아무리 해도 어머니의 손맛이 안 나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게 또 엄마의 손맛 아니겠습니까? 예. 6693번님. 올여름 태풍 때문에 채소값이 좀 비싸졌죠. 엄마가 작은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들을 택배로 보내주셔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엄마한테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하기만 하면 안 되죠. 네, 말로만 예. 하지 마시고 그렇죠. 뭐 선물이라든지. 예. 그렇죠. 네. 예. 가벼운 봉투라든지. 아우, 좋겠네요. 3343번님, 전 저희 시어머님이 해주신 뼈다귀탕이랑 갈치조림을 좋아해요. 친정엄마가 해주신 요리가 먹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 친정을 못 가고 있어요. 그래도 시어머님께서 금손이라 맛있게 먹고 있네요. 아, 네. 친정어머니 또 시어머니 모두 금손. 아, 부럽네요. 복 받으셨네요. 예. 6990번님, 아주 어렸을 적 화롯불에 군고구마 해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엄마의 손맛을 상상해보면 군고구마에 곁들였던 시원한 동치미국이 생각납니다. 군고구마에 빠질 수 없는 이 동치미. 시원하겠대요. 그러니까요. 네. 목 안 막히고. 예. 0180번님, 우리 엄마는 모든 음식을 잘 하시지만 박대묵을 잘하셔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큰며느리로 평생 농사만 짓고 예쁜 옷도 못 입어보시고 여행도 그 흔한 사진도 못 찍어보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네요. 아이고, 네. 예. 뭐 엄마의 손맛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랑하면은 정말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예. 아침부터 엄마가 그리워지는 사진 많이 만나봤는데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포도를 만나봅니다. 포도잼과 포도페스토를 만들어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한다는데요.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위풍당당 천안 포도를 내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만나보세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에서 우리가 제한받는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가 바로 해외여행인데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승객들을 위해서 항공사들이 이색 아이디어 상품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상품은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 가는 것처럼 비행기가 자국 연공을 돈 후에 다시 돌아와서 해외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네. 한다는데요. 출시한 지 30초 만에 완판됐을 만큼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네, 뭐 해외여행을 갈 수 없으니까 척이라도 해야지 하는 이야기 씁쓸합니다. 네. 하루빨리 척이 아니라 진짜로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 개인 방역수칙 지키기에 힘을 써야겠죠?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